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마감 시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등 넣으면서 시장의 바닥권역을 다시 한 번 더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차트가 지금 바닥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이루어졌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금요일날 2265포인트, 여기가 바닥권역 가격이고 이렇게 행보성 장세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좀 더 특징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 그리고 거래 대금도 줄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옵션 만기가 13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자, 그런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지금 기관이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던 이 투신권의 매수세 자체는 바로 중소형주에 의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박스권, 작은 이런 박스권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좋은 모습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자, 결국 오늘 소폭 하락 마감했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중소형주, 개별적인 중소형주의 장세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난주에 상승을 크게 보였던 게 뭐였습니까? 바이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엔터주였어요. 엔터주. 엔터주 안에서도 지난주는 이제 컨텐츠, 캐릭터 산업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삼성 출판사 이런 종목군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SM이라든지 YG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YG엔터테인먼트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말 그대로 코스닥은 현재 재료에 의한 모멘텀은 맞는데 현재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 좀 더 잡아서 말씀드리면, 오늘 언론에서 이런 거 보도 안 하던데요. 코스닥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게 또 중국 증시거든요. 중국 증시 1.2%가 하락했어요. 자, 장 시작하자마자 꾸준히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 중국 증시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미국과 무역 분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중국 증시는 반등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중국 증시가 한동안 다시 한 번 더 반등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도 현재 국면에서 좀 더 확장되기에는 옵션 만기라는 변수, 그리고 중국이라는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등이 조금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은 어때요? 오늘 전반적인 이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고, 다만 연기금이 저가 매수가 여전히 유입되는 모습, 그리고 국가지자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게 투신권과 국가지자체라고 했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에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하루였고, 대신에 테마주, 그러니까 경업주라든지 오늘은 그 메르스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을 하면서
테마주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순환매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주 바로 빨간 주식을 공개를 해 드릴 텐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더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 포스코 엠텍 보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엠텍이 이게 시가총액이 상당한데 오늘 23%가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는데, 자, 오늘 회원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오늘 수익을 든든하게 챙기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경업주에 대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업주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엠텍이 크게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냐 아니면 가능하지 못하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죠. 다만 6,800원에 대한 저항 가격을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내일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저 경업주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자, 보이시죠? 포스코 엠텍 매수가 5,000원, 5,050원에 추천했고요. 지금 비중 30%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만큼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만큼 이제는 조금 차익 매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 엠텍을 한번 같이 보셨고 이어서 종목군 JS 코퍼레이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군이 바로 가방을 만드는 회사예요. 가죽 가방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이제 준명품 그리고 명품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버버리라든지 아니면 마이클 코어스 같은 가방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ODM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좋은 위치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과정이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은 큰 상승이 없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이 박스권 상단까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휠라코리아 아시죠? 휠라코리아가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휠라코리아는 우리가 뭐랄까 이제 골프에 대한 보편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 소비에 대한 양극화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거든요.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좀 더 소비를 많이 하는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대신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알뜰 소비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매출처, 그러니까 명품과 준명품에 대한 소비 계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바닥권역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이 기간의 매수세 자체가 주가에 대한 반등을 좀 더 크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산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산업이 현재 주가가 32,650원 오늘 8%가 올랐다가 종가상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안에 거기서 우리가 열을 생산하는 PTC 히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뭐 틀면 곧장 나오죠. 좋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히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곧장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에 애열 과정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열기를 발산시키는 게 히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터 바람은 항상 좀 건조해요. 차량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그것은 바로 엔진 열이기 때문인데 이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 그 열을 히터로 바꿔주는 공조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산업의 이 PTC 히터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에도 상당한 필수적인 부품인 역할을 하고 이 우리산업이 현재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좀 빠져있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앞서서
여기 이 부분까지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바닥권이 지금 넘어가는 가격 권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상의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심 종목 우리산업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 성창오토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성창오토텍이 사실 아시다시피 수소차 관련 업체인데요.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정화 장치라든지 이런 공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성창오토텍이 오늘 크게 상승했던 것은 바로 메르스 관련 특징주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재료 자체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지금 하단에 보시면 기관의 매수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매수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개인들에 의한 수급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럼 앞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개인들에 의해서 매집이 됐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100% 제가 내부적인 부분 자체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충분히 재료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좀 더 보시면 되겠고, 대신 급등주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권력 있는 가격, 손절가는 한 1750원에서 18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큰 무리 없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창오토텍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별표 3개. 요 기업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창오토텍입니다. 자, 종목번호 080470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테림포장 마지막 종목입니다. 테림포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빨간 주식 마지막 종목이고, 자, 테림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제지주들이 크게 급등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테림포장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주가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고가 권역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테림포장이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상으로 움직임을 봤을 때 현재 관점에서 주가는 쉽게 빠지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림포장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 좀 더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단에 보시면 양봉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특히 이 기관의 매수세가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었는데, 자, 최근에는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양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손바뀜이 이루어졌고, 지금 자리부터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과정,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이 가격대 보이시죠? 3,560원, 3,570원 자리가 가격적인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가격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테림포장 실적주로서 한번 보실 분들은 이 종목도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내일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